아침에 좀 옮기고. 여기 시간 됐으니까요. 다 쓰시고. 위원장님 오시면 하시죠. 위원장님 오시니까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이쪽으로 주시죠. 예, 시작할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테러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경기도 김포울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당대표 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조사해왔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책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목례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끝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혁기 위원님 오셨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사명 위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강청희 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황운하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임명되신 박선원 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민수 대변인 겸 저희 위원님 오셨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은폐 축소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그리고 경찰청 등 항의 방문 그리고 대테러 종합상황실의 괴 문자에 대해서 작성, 유포 문제에 대해서 경찰 고발 등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오늘은 또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상황판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의 문자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이 문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왔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왜 이 사건을 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이 문자를 정보를 취합하고 이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나 모든 일반 사건을 이 대테러 종합상황실이 정보를 취합하거나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테러 사건이기 때문에 대테러 종합상황실이 이 문자를 작성하고 유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테러이고 그렇다면 이 정치 테러인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의 축소, 은폐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이 저희들의 오늘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과 박선원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2016년에 대테러 방지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정치적인 테러 행위에 대한 대응 책임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초기부터 테러 행위로 규정을 하고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사건 초기부터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은 또한 사건 초기 40분 내에 테러 상황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였습니다. 테러 직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상황실 명의의 부상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문자가 대대적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1cm 경상을 암시하는 언론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극우 보수 유튜브들에 의한 자작극, 나무젓가락이로 행해진 그런 경미한 사건이다, 쇼다 등의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가해자로 매도하는 프레임 전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헬기 특혜라든지 지역 의료 홀대정의 프레임이 전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사건 초기에 피해 젖은 혈흔이 묻어있는 와이셔츠를 경찰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부실 수사, 그리고 현장에 피해 젖은 현장을 경찰이 물걸레로 청소질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 현장의 증거인멸을 경찰이 앞장서는 태도, 믿지 못할 많은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야당 대표의 전대미문에 살해하려는 그런 암살 테러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런 초유의 위중한 사건을 단순한 상해 형사사건 정도로 치부하려고 하는 그 어떤 배후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테러 상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안보실, 국정원은 여기에 대해서 테러 대응 책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테러방지법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대응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 촉구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우리 박선원 위원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4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입니다. 방금 전현희 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테러 방지법에 따르면 사건 처리와 조사의 모든 권한은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이 사건을 법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상 테러 조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만을 행사하여 경찰의 사건 조사를 통제 혹은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우리 이 판례를 보시면 대테러 체계도입니다. 오른쪽 위를 보시면 국가테러 대책위 대테러센터는 국가안보실과 상황을 공유하고 지시 또는 보고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지역 대테러 대책협의회에 주목해 주십시오. 테러방지법 시행령제 12조에 의하면 지역 대테러 대책협의회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 지역 지부장입니다. 즉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장이 부산지역 대테러 대책협의회 의장이며 부산경찰청이 지휘권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 체계도 아래 왼쪽에 보면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국가정보원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판넬을 보시면 조직도입니다. 이것은 대테러 방지법 제6조에 따른 대테러 센터 자체 체계도입니다. 현재 센터장은
육사 42기 김혁수 예비역 중장입니다. 그 밑에 정책관이 실무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자를 발송한 곳은 바로 여기 보이는 대테러 종합상황실입니다. 묻고자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대테러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정원과 책임기관은 밝혀야 합니다. 암살 테러를 자행한 김 모 씨와 관련 테러 위험 인물들을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테러 위험 인물, 즉 테러 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 단체의 선전, 자금 모금, 기부, 그 밖에 테러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색출하고 추적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그간의 중간 실적을 발표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의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 이용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소상히 국민들께 보고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테러 단체 수개는 테러 방지법에 의하여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의 징역, 테러 자금 관련자는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테러 범죄는 가장 흉악한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현 정권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테러범 처리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요청드립니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를 선전하는 글, 그림, 상징적 표현물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 신문 게시판에 유통될 경우 긴급 삭제, 중단, 감독 등을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울러 테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정원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테러 방지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를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테러 피해자를 조롱하고 음해하고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는 모든 유튜브의 동영상과 게시물, SNS상 표현물을 삭제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러 방지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민주당 테러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이 사건에 관해서 두 축으로 접근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대미문의 암살 테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축소 왜곡하려는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진상 규명과 해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테러 방지법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는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초기부터 테러 행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적들에게는 관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이 움직였고 대통령께 이러한 상황이 보고가 된 것은 테러 방지법에 의하면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규정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 테러 방지법에 의해서는 1차적인 책임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건이 대테러 상황실에 의해서 사건이 축소 왜곡이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이 이런 국정원과 국가안보실에 의한 그런 사건 축소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 당국은 유사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테러 방지법에 규정된 대로 철저한 수사와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가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 방지법에 따른 사건의 파장을 축소, 왜곡하는 많은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한 삭제 조치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테러에 대한 책임자인 당국이 테러를 민주주의의 적인 그런 테러 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국기문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테러 방지법에는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테러범과 그와 연결된 공범, 배후 등 또 자금 제공, 테러 단체 조직원 등에 대한 신고를 만약 국가기관에 하기가 어렵다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 여러분,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법의 의무로 되어 있지 않은 일은 수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치 관여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부디 국가를 위해서 수행했다고 믿었던 임무가 시간이 지나면 정치 관여라는 불법 행위였다라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치에 관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상관의 지시에 따르는 행위는 불법한 지시에 따르는 행위도 직권 남용과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정부 당국의 축소 왜곡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당국의 책임 있는 해명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